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버디의 연쇄성 이론,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하이니, 일단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하이니에는 선계불사상이라고 외우는데요. 선계직사상 가도 되고요. 선계불사상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면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직접적 원인, 혹은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4단계, 5단계, 사고랑 상해입니다. 자, 버드 보실게요. 버드는 간기직사상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관리의 통제 혹은 통제의 부족입니다. 기본적 원인, 직접적 원인, 혹은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 사고 상해입니다. 마지막 아담스는 관작전사상입니다. 관작전사상. 이거 보시면 관리적 결함 혹은 관리 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그리고 사고 상해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고 상해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사고 상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를 먼저 외워놓으시면 정리가 될 듯합니다.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 교재를 보시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면 사업주는 자, 1번 회전축이죠. 회전축. 2번 기어. 3번 풀리. 그리고 4번 플라이힐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역시나 작업형에 출제가 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안전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종류 세 가지와 용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 출제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1번 AB종입니다. AB종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그 AE종입니다. AE종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마지막 ABE종입니다. ABE종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 여기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E가 들어가죠. E에 대한 내용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왜? 일렉트로닉이거든요. 일렉트로닉.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감전에 대한 포인트와 여기도 역시나 감전에 대한 포인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E가 들어가는 건 전기랑 관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AB형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형, 뭐 AE 형은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라고 정확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 차원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것도 아주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답 한번 보시죠. 형크표죠, 형크표. 1번 형상 암호화, 2번 크기 암호화, 3번 표면 촉감 암호화입니다. 암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크표라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설 통로의 구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저자가 시험을 칠 때도 저도 역시나 쳤던 문제입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자, 보시죠.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번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지막 4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당연히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 6번 정도를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5, 6번 읽어드릴게요. 수직갱 길이가 15m 이상일 때 몇 미터, 15m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추가로 5, 6번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유념하시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로봇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작업형에도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에 대한 문제는 3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고 플러스 1을 더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문제가 로봇 작업 시 설치하는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자,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안전 매트이고요. 그 2번은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가무명 방호장치고요. 그 3번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입니다.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거 못 보셨죠? 그 부분은 제가 또 쇼츠로 한번 제작을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간 가호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심리적 분류, 스와인의 분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뭐뭐란 용접기의 주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 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거는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자, 2번.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 접점이 폐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그건 뭐다? 시동 시간입니다. 3번. 용접봉 홀더의 용접기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 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은 뭐다? 지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동 시간. 4번. 전격 전압에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문제에서 답이 있네요. 그건 뭐다? 표준 시동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 5번. 뭐뭐란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 측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말한다. 이건 뭐다? 무부하 전압입니다. 이 내용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내용을 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관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역시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1번.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 및 토사석 강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이건 몇 명이다? 자, 답안 보시죠. 100명입니다. 2번.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건설업? 그거는 20억입니다. 20억.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역시나 해당 문제도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좀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거든요. 플러스로. 그 문제도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답 보시죠. 일단 암기법은 뭐다? 침바입니다. 침바. 자, 1번. 치마 간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한 것. 2번.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그 뭐다? 암기법은 침바입니다. 침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시스템의 기준 중 인간 성능 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뭐다? 인간 성능 촉도, 그 생리학적 지표, 그 주관적인 반응, 그리고 사고 빈도입니다. 그러면 암기법은 인생주사가 됩니다. 인생주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가령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1번. 부식성 산유, 농도가 몇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그건 뭐다? 농도가 20% 이상입니다. 자, 2번. 농도가 몇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그건 뭐다? 60%입니다. 3번.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몇 이상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그거는 뭐다? 40%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서 인화성 액체. 에틸에틸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 이하인 물질이다. 그거는 뭐다? 23도 미만입니다. 23도 미만. 넘어가서 노르말 헥산, 아세톤, 메틸 에틸케톤,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이강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그건 뭐다? 23도 미만이고. 자, 마지막 크실렛,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몇 도 이하일까요? 60도 이하의 물질입니다. 자, 해당 표를 암기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30, 특히 인화성 액체 쪽에서는 뭐 섭씨 35도 이하, 35도 초과,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공기 중에 수소 28%, 메탄 45%, 에탄 27%가 존재하고 있다. 이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 상한계와, 여기 중요하네요. 상한계와 메탄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여러분들 해당 문제는 필기 때 자주 봤던 계산 문제겠지만 막상 실기로 넘어오면서 까먹었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폭발 상한계는 뭐냐면 L분의 100입니다. L분의 100. L분의 100입니다. 자, 보시죠. 수소가 28%라고 했죠. 자, 그럼 수소 보시죠. 수소가 폭발 상한계 75가 되겠죠. 그럼 뭐다? 75분의 28이 되고요. 더하기 또 똑같습니다. 메탄 45%라고 했죠. 그러면 메탄의 폭발 상한계는 15%입니다. 15 볼륨 퍼센트네요. 그렇기 때문에 15분의 45가 되는 거예요. 또 더하기. 또 똑같습니다. 에탄 12.4 볼륨 퍼센트죠. 그러니까 12.4분의 에탄 27%겠죠. 27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을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왜? L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00을 없을 때 100을 넘어가다 보니까 100이 위에 10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식에다가 100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18.02 볼륨 퍼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폭발 상한계는 구했고요. 끝. 자, 메탄의 위험도. 메탄의 위험도는 식을 아셔야겠죠.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폭발 하한계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제가 여기 색깔 한번 바꿔보면요. 자, 메탄의 위험도였죠. 그럼 메탄의 폭발 하한계는 5 볼륨 퍼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폭발 하한계 보니까 5분의 폭발 상한계 15 볼륨 퍼센트죠. 그럼 15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푸시면 뭐다?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죠. 위험도. 위험도는 단위가 없다. 혹시 위험도에 쓰고 뭐 2% 이렇게 쓰셨다. 예를 들어서 틀렸다고 채점되는 거예요. 위험도는 단위가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산 문제에서 항상 보면은 단위가 없는 문제가 또 있죠. 뭐 강도율, 도수율 이런 부분도 단위가 없죠. 그런 것도 잘 중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쓱 넘어갈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 가서 괜히 뭐 더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 그런 단위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답 보실게요. 자, 1번 갱폼, 2번 슬립폼, 3번 터널 라이닝 폼, 4번 클라이밍 폼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쇼츠로 제작해놨죠. 갱스터클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푸버 왕기법이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푸버 왕기법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드디어 밀폐 시리즈가 나왔네요. 밀폐 시리즈. 대표적으로 이거는 작업형이 항상 이어지는 문제죠.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밀폐 시리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밀폐 문제는
미리 필답 때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작업하기에 유리하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일단 답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2번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3번 작업 시작 전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4번 밀폐 공간 내 사고 발생 우려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래서 암기법은 안사장밀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그 외적으로 밀폐 공간 시리즈의 문제는 책에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필답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잘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공칭 지름이 10mm인 와이로프의 실제 지름이 9.2mm였다. 양중기의 와이로프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해설 보시죠. 일단 먼저 와이로프의 지름 감소율에 대한 공식을 아셔야겠죠. 와이로프의 지름 감소율은 공칭 지름분의 공칭 지름 마이너스 현재 지름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현재 공칭 지름이 10mm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이 들어간 거고요. 10분의 10 마이너스 현재 지름, 실제 지름 9.2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8%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8%가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이어지는 문제였죠.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 작성 6가지 답안이 있으시죠. 자, 밑에 보시죠. 와이로프 사용 금지하는 기준 작성 6가지. 이것도 문제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의 사항입니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자, 사용 금지할 때 7%를 초과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8%가 나왔으니까 그 뭐다? 공칭 지름 감소율이 7%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다? 와이어루프 사용 금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와이어루프 지름 감소율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문제는 제가 앞전에도 강의했었지만은 이 문제는 출제자가 정말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구축물들의 인근에서 굴착, 향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2번.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 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3번.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4번. 화재 등으로 구축물들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외울 때 1, 2번은 먼저 외우겠죠. 구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이 두 개 외우시고 나머지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외워놓아서 하나씩 해서 결국엔 두 가지라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또 반대로 뭐 세 가지 작성하시오. 혹은 네 가지 작성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추가적으로 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근로자가 1시간 동안 1분당 6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작업에 대한 권장 에너지 소비량은 분당 5kcal이다. 자, 해설 보시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이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니까요. 2번.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당연하겠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당연히 해야겠죠. 3번.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번. 마지막으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 개선이다 보니까 개선 계획이 돼가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게 생겨야지 개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컬러 테라피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심리에 알맞은 색채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건 해당 표를 보시죠.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열정, 생기, 공포, 애정, 용기는 뭐다? 무슨 색깔이 들어간다? 빨간색이 들어가고요. 또 혹은 적색이 들어가는 거죠. 적색. 자, 2번. 주의, 조심, 희망, 광명, 향상입니다. 그 뭐다? 노란색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안전, 인식, 안식이죠.
안식, 평화, 위안. 이건 뭐다? 안전이라 하면 항상 우리 안전제일에 떠오르는 색깔이 뭐죠? 녹색이죠. 녹색이고요. 진정, 냉담, 소국, 소원은 뭐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 우미, 고취는 뭐다? 보라색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테라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을 어떻게 매칭시킬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고 하면 아까 열정, 빨간색이구나. 안전하면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떠오르는 색깔도 뭐 매칭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네요. 자주 출제. 자, 보시죠.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그건 뭐다?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3번.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4번.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예대소원, 예손대원이라고 외우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방이라는 포인트가 나왔으니까는 예방에 대한 원칙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손실이 나왔으니까 손실 우연이 나왔으니까 손실 우연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고 대책 선정이 나왔으니까 대책 선정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고 또 원인 연계가 나왔으니까 그 원인에 연계되어 있다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해서 매칭시키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서술형도 나옵니다. 서술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다라고 외우시면 될 듯해요. 그럼 그게 뭐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서술형 암기해 놓으면 단답형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겠죠. 자, 보시죠.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몇 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든든한 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은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뭐를 설치할 것. 그럼 다 잡아보시죠. 자, 경사는 몇 도?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몇 미터? 2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또 3번 경사가 몇 도로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 않는 구조로 할 경사가 15도로 초과하는 경우 마지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보다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될 듯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도 나오니까 서술형에 대한 준비도 해놓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많이 봤던 문제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몇 럭스죠? 750럭스입니다. 정밀 작업 몇 럭스? 300럭스 이상이고요. 보통 작업은 몇이다?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럭스 이상이라는 단위하고 중요한 건 대소문자 구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대소문자 구별하고 그 단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안 쓰면 틀립니다. 혹시라도 L, U, X를 썼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리고 LX 이런 것도 되긴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소대에 말씀드리죠. 풀로 외우자, 풀로. 항상 안정적인 답안을 풀로 외우자라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에서의 접근 한계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적합한 접근 한계 거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 때도 자주 보셨겠지만은 필답 때는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해당 표를 보시죠. 이 표를 보면서 표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자, 킬로볼트라고 되어 있죠. 킬로볼트. 0.3은 뭐다? 300볼트가 되는 거겠죠. 지금 0.3킬로볼트라는 거는 이렇게 잘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0.3 이하 뭐다? 접촉 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0.75초가 이하는 몇 cm? 45cm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초가 37 이하는 몇? 90cm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145초가 169 이하는 뭐다? 170cm가 되는 거고, 242초가 362 이하는 뭐다? 380cm가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충전 전로에 대한 문제가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집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교재를 보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으니까 그 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방진 마스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1번. 성면 취급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무슨 등급이다?
특급 등급입니다. 자,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역시나 특급 등급이다. 자,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하는 장소에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몇 등급이다? 1급입니다. 1급. 자, 이어서 4번.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 몇 퍼센트? 18%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 분율 몇 퍼센트 이하야 한다. 이건 뭐다? 1% 이하여야 한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특급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뭐 1급에 사용 가능한 장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 참고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참고표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오늘 마지막 문제죠. 공기압축기의 서징 현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다. 자, 다음 보시죠. 자, 1번. 회전수를 조정한다. 2번. 배관 내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3번. 배관 내의 잔류 공기를 방출시킨다. 4번. 조인 밸브를 압축기의 근접에서 설치를 한다. 그 마지막. 에어 챔버를 설치한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은 뭐 그 나왔으니까 외워놔야겠죠. 해, 배, 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법은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암기법으로 추가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비계의 조립 간격을 나타내었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수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단간 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으로 몇 미터,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라고 나왔죠. 자, 보시면 단간 비계의 조립 간격 수직 방향으로 5미터, 수평 방향으로도 역시나 5m입니다. 자, 이어서 틀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으로 몇 미터? 이거는 6m입니다. 6m.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몇 미터다? 8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간비계나 틀비계가 무슨 차이인지 확실히 아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거 단간비계와 틀비계는 저희 작업형 영상에도 나오고 작업형 문제에 저희가 사진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의 적응 기제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표를 보시죠. 자, 설명. 1번.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뭐다? 투사입니다. 투사. 2번.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뭐다? 그건 동일화입니다. 자, 3번.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그건 뭐다? 모방입니다. 4번.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는 것. 그거는 뭐다? 보상입니다. 보상. 다음 이어서 5번.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뭐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 이어서 6번.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건 뭐다? 승화입니다. 승화. 자, 그리고 인간의 적응 기제 종류에서는 또 이어지는 문제들이 몇 문제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필기. 근데 필기 때는 좀 설명을 드리면 눈으로 보고 찍을 수도 있죠.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거를 이제는 정말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단답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서술형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서술형도.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자, 보시죠. 1번. 지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이냐? 이건 뭐다? 31미터 이상입니다. 자, 2번.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이건 뭐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또 3번 다목적된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몇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다. 이건 뭐다? 2천만 톤 이상입니다. 4번 깊이 몇 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이건 뭐다? 깊이 10미터 이상입니다. 이와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는 해당 표를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안전보건표지는 여러분들 신기반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보건표지 깜지 노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입만 하면 무료이고 가입해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전체 다 암기를 해놓으셔야지 안전보건표지 명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나오는 문제죠. 그건 총 8가지가 있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올 암기. 자, 보시죠. 1번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암기법은 뭐다? 산안근근입니다. 산안근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또 신기환기의 또 대표적인 암기법이죠. 자, 일단 답안 먼저 보시고 암기법 설명해 드린다면 연목동에 추락을 해서 아이스크림과 롤케이크를 교차 구매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죠. 1번 연삭기 덮개, 2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3번 동육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 방지장치, 4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즉 안전인증은 제외고요. 5번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6번 롤러기 급정지장치, 7번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다시 한 번 더 암기법을 표현한다면 연목동에 추락을 해서 아이스크림과 롤케이크를 교차적으로 구매했다.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원동기 회전 축의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 하는데 이 문제는 작업형에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먼저 답,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입니다.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는 저희 작업형 파트에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으로 실제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정전 작업 시의 전로 차단 절차, 즉 정전 작업 전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작업형 출제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1번.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 동을 확인할 것. 2번.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뭐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건 뭐다?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번.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뭐뭐 및 꼬리표를 붙여갖고 중요한 거겠죠. 이건 뭐다? 잠금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뭐뭐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그건 뭐다? 잔류전압입니다. 잔류전압. 자, 이어서 뭐뭐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이건 뭐다?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이어서 마지막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뭐뭐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그거다? 단락 접지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아까도 소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업형 파트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 발생 형태가 기인물, 가해물을 작성하시죠. 자, 일단 먼저 기인물은 뭐라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기인물은 원인입니다. 원인. 가해물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라고. 자, 보시죠. 자,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자, 벽돌이라는 게 있네요.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다. 이 벽돌이 발등에 맞아 뼈가 부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시죠. 재해 발생 형태는 뭐다? 발등이 맞아 뼈가 부러졌죠. 그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입니다. 맞음. 자, 그러면 기인물, 원인을 찾아야겠죠. 자,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벽돌. 그럼 이 벽돌이 원인이겠네요. 원인. 벽돌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기인물도 역시나 벽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해물, 이제 가해자를 찾아야겠죠. 자, 이동을 하다가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렸다. 근데 이 벽돌이 발등에 맞았다. 이 벽돌이 발등에 맞았다. 그 뭐죠?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가해물이 벽돌이 됩니다. 보통은 기인물, 가해물을 다른 걸로 예시는 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기인물하고 가해물이 동일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건 아주 출제자가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냈던 문제 같아요. 출제자분이 문제를 잘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가해의 원인, 가해자, 가해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FT도로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약 1사의 발생 확률은 0.05, 2, 3의 발생 확률은 0.1이며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시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은 아무 말이 없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거든요. 이게 시험을 치실 때, 시험 치실 때 앞 페이지 보시면, 시험지 앞 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뭔가 뭐 표현이 없다면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라고 시험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넷째까지 표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해설을 보실게요. 일단 해설을 보시면 이거는 제외가 된 문제가 맞고요. 이 문제 말고도 계산 문제에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 부분을 보시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주. 자, 보시죠. 1번.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이 몇 배?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한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이상?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할 거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4번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렇게 추가적으로 4번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프레스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음압 수준이 100dB이다. 3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것도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아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입자가 작을수록 폭발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고, 그리고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입자가 작을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그냥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을 때는 폭발이 용이하고 나머지는 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작지만은 폭발이 용이하지 나머지는 다 크다, 많다, 크다 이런 식으로 크니까 당연히 이어진다. 배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만 이제 다르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생각하시면 입자가 작을수록 폭발이 용이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16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일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